안녕하세요. 분석왕 김프로TV의 김프로입니다. 오늘은 현재 발매 중인 승부식 65회차의 국내 축구 4경기 분석으로 준비해 보았습니다. 영상 보시기 직전에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울산을 상대로는 상당히 강했던 편인 인천 유나이티드입니다. 일단 서울전에서 퇴장을 당한 제르소가 돌아오는 것도 상당히 천군만마이며 제주 시절부터 제르소가 울산을 상대로는 수비진을 털어먹는데 일조했던 전적이 많기 때문입니다. 물론 인천의 관중석 폐쇄로 인해서 상대에게 밀리는 경우가 많아진 것도 사실이기는 한데 인천의 플레이가 수비 역습이라서 분위기 자체가 밀리는 것이 큰 영향은 아닌 듯합니다. 그동안 약했던 대전을 상대로 승리한 울산현대입니다. 하지만 상대의 감독 교체와 핵심 선수의 퇴장으로 인해서 울산이 큰 이득을 봤던 경기였습니다. 사실 울산이 강원이 잠근 상황에서 거의 아무것도 못했던 전적을 생각하면 여전히 수비 역습에 강한 팀을 상대로 보여줄 경기력에 대한 의문은 가지고 있어야 할 듯합니다. 이 상황에서는 이동경이 군대로 간 것이 상당히 아쉬운 상황입니다. 제르소가 돌아오게 되면 핵심 루트와 울산에 강했던 제르소의 한 방을 믿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울산이 인천같이 잠그는 팀에 대한 공략법도 확실하지는 않을 것이며 인천의 홈 관중석 폐쇄라는 징계를 받아서 상대에게 분위기에서 밀리는 모습이 없지는 않은데 수비 역습 성향의 팀이라서 페이스가 밀리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닙니다. 인천 유나이티드의 승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지난 경기에서는 대전의 장점이 하나도 나오지 못했습니다. 물론 안톤의 퇴장도 있었지만 안톤의 퇴장이 나오기 전에도 슈팅을 하나도 기록하지 못했던 상황입니다. 감독의 사퇴 결정이 상당히 충격이 컸던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중앙에서의 압박은 대행 체제에서도 살아있는 모습이긴 하나 이를 골로 이어가는 면모를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도 리그 내 2골을 초과한 선수는 아직 없습니다. 제주도 지난 경기 이겼지만 고민인 득점력을 해결한 상황은 아닙니다. 특히 변화를 줄 수 있는 뎁스적인 옵션이 상당히 아쉬운 상태입니다. 지난 경기에서도 유스 자원들 위주로 교체 멤버를 꾸렸습니다. 사실 감독의 전술 자체도 이탈로가 막히면 답이 없어지는 상황에 직면하는 경우도 잦은 편입니다. 미드필더 위주의 이탈자와 전술적인 면모 모두 아쉽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 팀의 공격성이 상당히 아쉬운 상황이며 대전은 공격적인 전개도 문제인 듯하고 제주도 늘 이탈로가 막힌 상황에서의 대응이 깔끔하지 못한 데다 뎁스도 상당히 모자랍니다. 골을 넣는 것은 두 팀이 모두 문제가 될 듯해 보입니다. 언더 양상 속 무승부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수원은 기본적으로 상성에서는 뒤지지 않습니다. 그동안은 매일 공세에 치중하다가 대구의 딸깍 축구에 당하는 상황이 잦았는데 이제는 조직력이 많이 올라온 상황으로 해석할 수 있을 듯합니다. 다만 지동원, 이승우가 모두 장염 증세로 지난 경기 동행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 두 선수가 이 매치에서도 완벽한 상황으로 돌아올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특히 이승우가 없으면 후반에 페이스를 바꾸어줄 선수가 없습니다. 대구 박창현 감독은 영권들의 성장을 상당히 중요하게 여기는 듯합니다. 다만 영권들이 가지고 있는 실수라는 면모가 핵심입니다. 지난 경기에서도 박세진이 공을 몰고 나오다가 공을 빼앗긴 것이 실점으로 이어진 모습입니다. 나름 에너지 레벨이 상당히 올라온 모습이기는 하더라도 문전에서나 수비에서나 침착성이 다소 부족한 상황으로 보여지는 있습니다. 수원FC에 이승우가 있다면 몰라도 장염 증세가 있어서 완벽한 상태로 나오기 어렵다면 후반에 페이스를 바꾸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나마 대구도 문전에서나 수비에서나 보여주는 섬세함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언더 양상 속 무승부를 추천드리겠습니다. 강원은 전반적으로 중앙에서의 힘싸움에 능한 모습은 잘 보여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압박으로 인해서 생기는 리스크인 후반에서의 실점 문제는 남아있는 모습입니다. 다만 이 양상도 후반에 난전을 만드는 것으로 어느 정도 리스크를 감싸는 모습 자체는 있습니다. 지난 경기에서도 압박으로 상대가 공을 달고 나오는 것을 저격하는 것으로 어느 정도 강원이 효과를 본 모습은 보여준 바 있습니다. 전북은 김두현 감독을 선임했습니다. 수비를 만지는 데에는 어느 정도 역량을 보여준 바 있었습니다. 지난 시즌 감독 대행으로 9경기에서 6실점만 허용하는 모습입니다. 최근 2경기에서 모두 무실점을 기록한 호조를 어느 정도는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여전히 송민규, 박진섭 같은 선수들의 개인 기량에 공격을 맡기고 있는 듯한 양상이 없지는 않다는 점이 단점이라고 볼 수는 있을 듯합니다. 전북의 경우도 어느 정도 수비를 해내는 면모에서는 기대를 걸어볼 만하다 치더라도 공격에서는 여전히 개인 기량에 무언가를 걸어보는 상황이 잦다는 점이 포인트입니다.
강원의 플레이도 어느 정도 후반에는 전북에게 페이스를 내줄 시점이 없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무승부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경기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추가적인 선수들의 부상 현황 및 복귀 현황은 커뮤니티와 댓글을 통해서 공지할 예정이며, 보시는 분석이 여러분들의 결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추가적인 경기 정보와 예상 라인업을 토대로 한 분석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꼭 하단의 고정 댓글을 클릭하셔서 분석 자료 공유방에 오셔서 필요한 정보와 조합을 받아가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전하면서 오늘의 분석은 여기서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